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자 추가 해명에 나선 가운데 A씨 측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4일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됐고 우리는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오는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28일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호민과 3차 공판 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일 추가 입장을 통해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를 만남을 청했다며 대리인께서 지금 만나는 것보다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민 입장문에서 만남 거절 당했다고 밝혔었고 먼저 입장 내면 만남을 검토하겠다라고 교사 측 변호인이 말했는데 결국 주호민 입장문을 본 뒤 거절한 것이다. 2차 입장문은 전설의 레전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입장문 해당 교사한테 사과 내용 일도 없는데 누가 만나겠남. 녹음기 들고 올 텐데 뭔 꼬투리 잡힐라고. 선생님 힘내세요. 등과 같은 반응이다. 한편 주호민 사건에 관한 블라인드 의사의 사견이 화제다. 제발 자폐 교육 기본도 모르고 댓글 달지 마라. 자폐는 정상이 아니야. 자폐 글자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에만 갇혀 사는 애들이라고. 이 애들은 자기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반응을 안 한다고. 그 애들은 사회 질서, 도덕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 그냥 지 본능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이런 애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내서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단호하게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해. 그래서 그 애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 선생님은 그 행동을 싫어한다고 단순 반복 주입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표현을 수십 번, 안 되면 수백 번씩 반복해야 한다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그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사건이 역겨운 것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한지도를 자폐라는 특수 상황 싹 빼버리고 정상아동한테 한 행동이냥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폐에 대해 잘 모르는 검사가 여기에 넘어가서 기소한 것이고 제발 좀 모르면 댓글 달지 말라는 이유야. 지금도 말귀 못 알아먹는 애들하고 씨름하는 특수 교사들 불쌍하지도 않냐. 그리고 그 당사자 애가 불쌍한 것이 이 작업을 부모건 선생님이건 가족들이건 어릴 때부터 수년 10수년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부모가 이거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내 금쪽이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럼 이 애가 무슨 수로 사회화가 되어서 일반인들하고 어울려 살겠어. 그래도 어리니까 망정이지. 더 커서도 바지 내리는 버릇 못 고치면 평생 사회에서 퇴출되는 거야. 부모가 참지 못하면 결국 자기 애 버리는 거야.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 글은 일반 아동으로 생각하고 특수교사 무결하지 않다고 몰아가는 주호민 수호인들이 봐야 한다. 아들 의사소통되는 거 보면 훈육만 잘하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 말처럼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아이가 불쌍하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한테서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날려버린 것이다. 녹음된 것만 봐도 훈육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애도 문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고치려고 하는 상태였다. 특수아동에게나 일반아동에게나 싫다는 말이 그렇게 부들댈 정도로 큰일 날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대다수의 누리꾼들도 일반인 시선에서 말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다음은 미국에서 자폐아를 키운 엄마가 주호민에게 하는 조언이다. 자폐아를 키운 엄마로서 주호민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주호민 씨 부부의 처신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는 지도교사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교사의 지도권을 존중해 주었다면 아이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자폐아라도 잘못된 행동은 말, 행동, 감정을 통해 엄하고 단호하게 반복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엄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제 아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교실 뒤에서 수업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수업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물함 쪽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선생님이 착석하라고 지시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더욱 엄한 목소리로 당장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지만 당연하게도 아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죠. 저는 그 다음 행동이 뻔히 보여서 몹시 불안했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기어이 손에 들고 있던 학용품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아이들은 놀라고 선생님은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안 듣자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울며 발버둥 치는 아이를 학생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마련해둔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이란 걸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복도 책상에 앉히는 과정만도 수개월은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교실 밖으로 나가면 좀 진정이 되는 패턴이었어요. 진정이 된 후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심한 날은 교장실에 책상을 갖다 놓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종일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이튿날 반성문을 가지고 언어치료사와 상담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하게 합니다. 주호민 씨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미국 학교였으니 인종차별이라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선생님은 저를 무시하지도 않으셨지만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훈육이었고 마땅한 체벌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고 항의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교육적으론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제 아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때리고 던지고 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정 조절 잘하고 인성도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자폐아는 느리지만 배우고 성장합니다. 성장기가 아주 깁니다. 그 오랜 여정을 함께 해줄 선생님을 존중해주세요. 아이를 학대하는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잔인하고 치욕스럽습니다. 제가 아들을 통해 지금까지 만난 교사와 특수교사들은 모두 득도의 수준을 이룬 인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모를 다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선생님을 당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드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아이뿐 아니라 모두의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상대하는 학교 교사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한국 가면 보조교사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아동학대범이 될까봐 망설여집니다. 쉬운 단어로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도 교정하기 힘든데 싫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교정하라는 걸까? 이 글은 정말 공감 100배이다. 주시 부모가 자녀 앞날을 망치는 건데 아동학대 운운하고 있다. 한편 공개된 녹취록 속 특수교사의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이 담긴 학습지가 화제다. 이에 특수교육 전문가는 학대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는 주호민 아들이 수업에서 공격 행동을 했다든지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거나 달아나려 했다거나 하는 등의 회피 행동을 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B군에게 썼던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류 교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고약하다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는 아닌 것 같다며 학대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류 교수는 관련 자료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마치 취조실에다 놓고 고약하다고 윽박지른 형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기가 쉽다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교재의 내용에 고약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있고 이때의 목적은 단어를 유창하게 빨리 발음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단어를 그 상황에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 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윽박지르려고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